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진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는데요. 저희 교당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도님들께서 또 걱정해 주시고 또 저희도 잘 관리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7월이죠. 7월 저희가 어때요? 저번 우리 7월 달 공부 정기 훈련 과목 첫째 주에 어떤 공부를 하였죠? 의두 공부하셨죠? 어때요? 의두 한 가지씩 잡아 보셨나요? 어려우신가요? 네, 가까운 데서 잡아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또 숙제가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나를 변화시키는 공부 유무념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정황 승급 후보자 후보자 분들은 지금 어때요? 일기를 내고 계시잖아요. 상시일기, 정기일기를 내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정황 후보자들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은 우리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서 그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보통급이건 특신급이건 법마상정급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교당만 나오고 집에 가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충분히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저희가 첫째 주에 교화단 나움 공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을 점검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유무념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천열에 만보살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답니다. 불교는 원래 어때요? 일열애죠. 일열애 천보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천열애, 열애가 천열애 만보살이 배출된 회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정전 일원상편을 그 사람에게 딱 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만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께서 훈련법의 내용을 또 펼쳐드렸습니다. 그분께. 그랬더니 그분이 훈련법을 상세히 읽던 그 사람이 회화 강연 가지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하니 또 그렇고 상시일기에 어때요? 유무념을 보고는 좀 변화는 하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께서 어때요? 일기법을 펴드렸어요. 그분께 정전 일기법을 펼쳐드리니 그분이 대처 변하겠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후에 법타원 종사님께서 대산 종사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답변에 대해서 그분의 질문에 이제 법타원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 대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도 변하겠다. 찾아서 훈련원에 강의도 시키고 하라 하시면서 하니까 이제 법타원 종사님께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 질문했던 사람을.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동국대 교수였던 이기영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로 그 인연이 돼가지고 훈련원에 강의도 하시고 또 원불교와 인연도 맺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열의 만보살 회상에서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무슨 공부하시죠? 마음 공부. 네, 언제나 마음 공부라고 대답하십니다. 열애로, 천열의 만보살, 열애로 보살로 변화하는 진급의 길 어려울까요? 어려우실까요? 바로 쉬운 길, 바로 유무념 공부만 하고 보면 변화를 할 수 있다 하셨고 유무념 공부만 하고 보면 살아있는 부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상시훈련
하고 계시죠? 네, 상시. 정기 훈련은 이렇게 우리가 법회 시간에 오는 건 정기로 법회 훈련을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거나 상시로 있는 그때는 상시. 그래서 저희가 상시 일기로 쓰시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떤 걸 주셨어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주셨습니다. 어때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첫째,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둘째,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셋째,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넷째,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다섯째,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여섯째,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까지 있는데요. 생략하고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낱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의 들려옵니다. 네, 주의란 말이죠. 주의는 어때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챙겨야 할 마음입니다. 곧 유념할 일이죠. 행동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하라고 하셨고, 어때요?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고, 경전 공부를 하고 염불 자선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대조하자고 하셨습니다. 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대조하는 공부가 바로 어떤 공부일까요? 유무념 공부이죠. 그래서 유무념 공부의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자산상사님께서는 유무념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온 천지를 다 담을 만한 정도의 대단한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무념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이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유무념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어때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태조사법을 두어서 흰콩, 검정콩으로 조사하게 하셨죠. 흰콩은 유념으로 할 때, 검정콩은 무념으로 할 때.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흰콩과 검정콩의 번수를 세어서 기재하게 하셨던 대종사님 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흰콩을 놓기도 하고, 마음을 챙겼으면 흰콩, 마음을 놓쳤으면 검정콩으로 하는데요. 이때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치사하는 주의심인 거예요. 치사하는 주의심. 근데 취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의와 불의. 그래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자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셨습니다. 유무념 공부의 핵심은 바로 또한 주의심인 거죠. 주의심이 없이 살았는가를 살피는 것. 주의심이 없이 살았는지 살피는 것인데요. 이 일이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그것이 바로 불보살로 열애로 나를 변화시키는 공부이며 훈련이며 단련인 것입니다. 정기훈련 11과목에 주의라는 조목이 있죠. 육군을 동작할 때에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 네, 실행하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당하여 아무 생각 없이 습관대로
업대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저희는 유무념 공부를 통해 이 업을 씌워주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 이 한 번 마음 챙겨서 하는 것이 천천히 참되력이 쌓아가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념을 했다, 무념을 했다 하는데요. 내가 하기로 한 일을 잊었더라도 그 잊은 것을 그냥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때요? 내가 놓쳤구나. 그러면 어때요? 뭐라 그러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그 마음도 유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놓친 줄도 모르고 그 습관대로 업력에 끌려가는 거, 그거는 정말 무념인 거죠. 그 무념을 주의하라고 하신 건데요. 그 마음을 챙기고 챙겨서 우리 영단이 뭉쳐가듯이 이 챙기는 힘을 길러보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에서 우리 노래도 불렀잖아요. 공부하자, 공부하자 하셨는데 이 공부가 어디에 있다? 이 유무념을 통한 나의 기질 변화, 이 기질 변화를 통해 나의 업력을 소멸하고 나의 습관을 놓고 이 대종사님 법으로 다시 돌아오자. 이런 쌍의 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신영 교무님이 계세요. 이분은 러시아 사람이시거든요. 우리 이립교당하고도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분도 모스크바 국립대학 화학과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마친 후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대종사님 교법을 만나신 거예요. 그 교법에 한눈에 반해서 그 러시아 땅에서 교무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시고 원불교학과 졸업하고 원기 96년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모스크바 교당으로 돌아가서 현지에서 교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교무님도 정말 그 유무념 공부에 되게 정성을 들인 분이었어요. 이분 어떨까요? 그 아까 박사 과정까지 하고 연구원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자신의 업, 술이나 담배 이런 게 그냥 평상시 일상이었겠죠. 그런데 저희 교당에 들어오면 어때요? 이제 끊어가는 거잖아요. 절제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무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고 그리고 우리 교법대로 유무념을 정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염불하기 또 뭐 망령된 말 하지 않기 여러 가지 등으로 유무념을 정해서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무님이 하는 말이 쉬우면서 재미있고 확실한 수행법이란 걸 그분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우리 유념 공부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제가 실어 놓았는데요. 이것은 원신영 교무님이 예비 교무 시절에 이렇게 본인이 너무 즐겁게 유무념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넣었고요. 우리 유무념 공부 어려워요 하죠. 어려워요. 아까 실행하는 마음의 힘이 필요한데요. 이따 할게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딱 한 마음 내어서 실행하는 힘.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습관을 떼기요. 그 너무 어려운 단계부터 우두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두연마도 너무 어려운 것부터 의심을 걸지 마시고 정말 쉬운 것부터 의심을 걸으시는 듯이 우리 유념 공부도 여러분 습관 정말 부지불각간에 그냥 쓱 지나가요. 내 습관대로. 그냥 분명히 직진해야 되는데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갑니다. 원래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도 그동안 직진을 다녔던 길이면 그대로 직진을 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왜 가고 있지? 이렇게 순간 마음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전에 유무념 공부 시킬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신발 가지런히 놓자. 그래서 예전에는 또 신발도 어린이집에서 신발 2개를 빨랫집게를 꽂아 놓게끔 그렇게 유념시키기도 해요. 어린이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신발 정돈, 또 문 여닫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아서 바람이 불어서 꽝 닫을 수도 있지만 어때요?
천천히 열고 천천히 닫고 그것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발 정리도 어때요? 그냥 본인 혼자 살면 신발 그래도 괜찮죠. 근데 여러 명이 50명이 살고 있는데 신발장에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남에게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떼기, 첫 번째 습관떼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내 마음, 그 마음을 챙겨보는 거예요. 아, 내가 신발을 벗었을 때 이 마음을 챙겼으면 유념, 그러니까 멈추지 못했으면 무념. 네, 지금 우리 교도님들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신 분들 다 이렇게 수준별로, 단계별로 시행착오도 해보셨을 거고, 내가 또 유무념 하신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번 이 단계를 또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2단계인데요. 2단계는 상시응용주의상 1조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저의 유무념은 온전한 생각 취사인데요. 이 온전한 생각 취사하기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또 세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온전한 생각 취사하기, 또 아니면 미리 연마하기. 미리 연마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실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실행 여부 대조하기. 또 그리고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중에는 어때요? 나만 공부하면 안 돼요. 그쵸? 문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도인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이에게 문답, 감정, 해오를 얻으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모든 일로, 이제 아까는 습관, 그리고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으로 했었더라면 3단계는 모든 일, 우리가 작업이라는 거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로 범위를 넓혀서 모든 일을 당하여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처리했는가 대조하는 것으로 무시선의 내용입니다. 시간과 처소에 상관없이 분별심과 주착심이 없는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했는가 대조하기. 그리고 4단계는 일의 결과에 표준을 두어 성공하면 유념, 실패하면 무념으로 기재하기. 저희가 하라는 조목은 뭐가 있을까요? 교전 중에 사막, 팔조, 사은, 사요, 설성 이런 들이 있죠. 그러면 말자는 조목은 계문이죠. 그래서 이 조목으로 우리가 또 표준을 삼으시면 좋겠다. 5단계는 일심으로 지속 여부를 이렇게 짧게는 어때요? 하루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4때로 나누어 가지고 대조하거나 하루를 한 경계로 잡을 수도 있고요. 또 길게는 한 달, 1년, 그 일념이 지속되는 것으로 표준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문형 공부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충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한 번 하고 아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이 되는데요. 우리가 바로 돌아갑니다. 습관으로. 그렇죠? 그래서 습관 떼려면 66일의 시간이 필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백일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를 정성으로 하다 보면 그게 그 업력을 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하지 말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는 것을 염두에 잊지 마시고 내가 했는가, 마음을 챙겼는가, 안 챙겼는가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둘째는 힘에 감당할 만큼 단계적으로 해야 된대요. 힘에 감당할 만큼. 첫 번째는 몸 동작이잖아요. 습관 떼기. 그래서 그 내 육근 동작,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움직이고, 그리고 마음 사용하는 그것이 어때요?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매일 상시일기를 기재하라. 네. 우리가 거리가 있으면 기재하고 싶어져요. 막 오늘 잘했어. 나 오늘 해수가 얼마고 해시가 얼마고 이렇게 막 쓰고 싶은데요. 내가 마음을 안 챙기고 살면 그냥 하루가 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근데
그런데 우리가 상시일기를 기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하는 과정. 아, 이번에 오늘은 유념을 몇 번 했고 무념을 몇 번 했고, 아, 내가 오늘 작업 시간 수가 얼마였구나. 아, 그러면 내가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 내 변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시일기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 심고와 기도 잘하고 계시죠. 제가 어제 원아회 회원님들하고 공부하면서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심고와 기도를 유념 삼아서 그 조석 심고는 다 물론이고 수시 때때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5번을 하기로 했으면 5번, 아까 때를 나눠서든지 그렇게 해서 5번을 하기로 했으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내가 마음을 챙겨서 그냥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 시간에 내 마음을 챙기는 거, 그것이 바로 유념 공부의 시작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밥을 먹을 때도 우리 잘 먹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때는 저도 목소리에 그냥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이 밥이 오기까지, 이 반찬이 만들어지기까지에 대한 감사를, 사은님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그것도 좀 마음을 놓친 거죠. 인사는 했지만 더 깊이 사은에 대한 감사가 조금 아쉬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많은 감사기 또 들었는데요. 어제 우리 미타오님과 오정규님 손자 우리 수환이 있잖아요. 어린이 이제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정말 의젓해졌는데, 꼭 그 주말이면, 그러니까 학교 가는 날이 아니면 기도를 안 빠지고 와요. 엄마랑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는데, 예전에는 제가 우리 인사하자 우리 인사하자 이러면서 합장 인사를 했어요. 그게 어때요? 그 어린 친구도 하고 또 하니까 이제 제가 어제는 수아나 이렇게 불러서 그냥 수아나 이렇게 불렀는데요. 뒤돌아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뒤쪽에서 불렀는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합장 인사를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정말 굽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이에 이건 물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또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꼭 인사를 하고 나면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엉덩이를 톡 내밀어요. 우리 수아니가 네, 엉덩이를 톡 내밀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안아주면서 엉덩이 토닥토닥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더 이렇게 마음이 챙겨지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마음을 챙기고 하느냐, 이 유문용 공부는 마음을 챙기고 하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무심코 하느냐를 정말 이제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경전이고 산경전이라고 하죠. 그 경전 속에서 우리가 공부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무념 대조 공부는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대조 건수를 찾아야 하나니 자기와 먼 공부 표준을 잡거나 무관한 일을 건수로 잡으면 실속 없는 공부가 되기 쉬우니라. 유무념 대조를 오래오래 계속하다 보면 마음에 큰 중심이 잡혀 공부 표준이 서고 감각감상이 수없이 일어나 일기 기재할 것이 많아지며 심신작용간 12예에 밝고 바른 마음이 길들여져서 삼라만상이 나에게 법문을 설하는 부처님으로 보이게 되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중심이 잡혀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닌 평안함과 고요함이 그대로 일관되느니라. 이렇게 대산종사법어 제4 적공편 57장 법문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거리는 이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데서부터 찾으시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시고 어때요? 바로 기재를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인드 스터디라는 걸로 해서 이제 유무념을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노트에다가,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게 원기 100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럼 그 100년 전에는 저희는 수첩에다가 발을 정자를 쓰기도 하고 염주에다가 그 고무줄을 달아서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방법을 찾으시면서
그 마음 찾는 법, 내 마음 찾는 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무념 정진 공부는 아까 뭐죠? 주의심. 주의심. 그래서 교도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운 데서 찾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아니면 경계에 흔들리지 않기. 요즘 잘 아시는 조석 심고, 법문사경 정말 하루 안 빠지고 하다 보면 이제 개근상도 그 원티스 상에서요. 개근상도 있고요. 또 어때요? 아주 쉽게 우리가 많이 범하고 있는 다른 사람 과실 말하지 않기. 새끼 식사 진짜 그거 어렵더라고요. 새끼 식사하는 거 공부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쌀이 나오기까지, 이 반찬이 만들어지기까지에 대한 감사의 은혜로 내가 씹고 먹을 수 있고 보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내가 그 습관이나 업력에 끌려서 무심코 행동하고 있는 그 저를 볼 때 그때 바로 멈추자. 예, 그때 멈추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지금 모이셨잖아요. 원래 부처지만 이 업에 가려서 부처인 걸 못 찾는 것처럼 이 부처가 되고자 할 건데, 이 마음의 힘을 주의심을 가지고 마음의 힘을 기르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아까 그 교수님께, 이시영 박사님께 법타운 종사님이 처음에 뭘 내놓았죠? 이론쌍편, 그 다음에 훈련편, 그 다음에 일기법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이 대종경, 이 정전 대종사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 오늘 하루는 그 일원쌍장과 훈련장 그리고 일기법을 한번 봉독해 보시면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방법을 더욱더 한 번 더 챙기시고, 이 습관을,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 습관을 어떻게 고쳐나갈까, 그리고 유무념 공부를 통해 우리가 변화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때요? 감각감상과 심신적용 처리권이 무궁무진할 건데요. 저희가 많이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조목을 하나 정해보시고 그것을 그냥 한 줄만 쓰셔도 돼요. 한 줄 쓰시던지 한 5줄 쓰시던지, 그 쓰신 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의 변화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이립교당 교도님들이 어때요? 서로 이 자리에 서서 나도 감상담 발표하겠습니다 하는 그 공부심이 가득할 날을 기도해 보면서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